수다. 여성은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가? 2장. 진짜 나를 찾아서. 내가 만들어간 내 삶을 나와 함께 축하해 줄래? 나는 백인이 아니며 또한 여자로 태어난 귀양살이 하던 몸. 별처럼 빛나는 영광과 진흙 더미 사이 그 다리 위에 내 삶을 빚었다. 루실 클리프론.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자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는 타자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타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주체가 외부의 시선과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칸은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울 단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처음에는 거울에 비친 상이 자신임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상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지 못하던 아이는 엄마나 다른 누군가가 그 상을 가리키며 자신이라고 알려주면 비로소 거울에 비친 상이 자신임을 배웁니다. 즉 인간이 가지는 자아라는 개념은 권위를 가진 누군가의 손가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입양 청소년들과 한국 문화 캠프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 다른 아시아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미국인 부모들에게서 들은 너는 내 아들이다 혹은 너는 내 딸이다 라는 메시지 때문에 실제 거울을 볼 때도 자신을 미국인의 모습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며 유명한 희극인인 마거렛 조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금발의 푸른 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순간 내 생이 강도 맞은 기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아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되고 그 기대에 대한 나의 적극적인 응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맏딸에게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을 요구하고 막내딸에게는 명랑하고 귀여운 성격을 기대합니다. 그런 가족의 기대는 대개 실제로 자녀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자가 기대한 것을 자아상으로 형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욕구들도 타자의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할 때조차 사실은 타자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욕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깡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깡에 따르면 타자는 각각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삶과 행위를 구속하는 절대적 권위입니다. 타자와 여성의 삶.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타자는 여성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혹은 남성주의 문화가 타자로 군림하여 항상 여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몸은 타자의 판단에 의해 아름답다거나 매혹적이라거나 혹은 위험하다는 식으로 결정됩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욕구의 대상이 되어 특정한 미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여성들도 최소한 남성의 눈에 긍정적으로 보일 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현대에는 남성들도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 질서 속에서 여성이 외모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무게를 훨씬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와 질서 혹은 종교적 도구만은 엄혹한 타자로서 판단자가 되어서 매 순간 비판의 눈으로 여성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여성의 삶을 제한합니다. 남성 우위의 질서 속에서 여자는 강하면 안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도 안 되며 리더십을 너무 많이 발휘해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중학교 때까지 아주 똑똑하던 여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갑자기 총기를 감추고 멍청한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남학생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자 고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던 여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남학생들과 지내면서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타자의 요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는 해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열흘 정도 미시시피의 시골에 가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해에는 그 수업을 등록한 학생들이 우연히 모두 여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하루의 경험을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뜻밖의 지혜의 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학생들만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마저도 매우 깊이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저녁, 학생들은 이제 자매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해했다고, 자매들과의 깊은 나눔이 이토록 풍요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서로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그 공간이 여성을 평가하는 남성의 시선이 배제된 곳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문득 그들 안에 여성성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남성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 없이 마음껏 자신의 꿈과 욕망을 활짝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 있게 땅을 딛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자의 삶에서 자신의 삶으로. 타자의 삶을 사는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려는 욕구를 접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여하는 기대치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 매우 발달하겠지만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다 보니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녀가 인생의 한 과정에서 실패하면 나에게 깊은 상처로 새겨집니다. 그러나 자녀와 나는 엄연히 구별된 주체입니다. 그의 인생을 내가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삶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가령 가정의 울타리를 전부로 알고 살던 여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배신을 할 때, 혹은 자녀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갈 때, 그 여성은 크나큰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강력하게 지배해온 타자가 어떤 편협한 이데올로기나 문화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인생을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살아왔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의 순간이 구원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어떤 체제가 완벽하지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히 박차고 나올 때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당혹감과 분노, 좌절, 무력감, 우울, 배반감 같은 감정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부정적 감정들은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는 가장 상처받기 쉽습니다. 자신의 삶과 욕망을 꾹꾹 눌러놓고 살던 여성들이 어느 날 내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저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가부장제 아래 억압된 여성의 자아가 저항을 시작할 때 그 1차적인 대상은 남편입니다. 더 이상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혹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흔한 일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이혼은 매우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일일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여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 두려움과 분노가 뒤범벅된 채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 분노와 두려움을 넘어서면 남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틀 안에 갇혀있던 고독한 자아와 마침내 대면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잃게 되리라는 생각이나 혹은 신분의 변화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 수녀원에서 강제 제명되는 수치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나를 힘들게 한 것은 학업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수녀원에서 쫓겨난 신분으로 공부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쫓겨난 수녀라는 꼬리표, 그리고 이렇게 무리를 빚고 공부의 길을 결정했는데 정작 마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힘든 결정을 내린 후 20년이 지난 지금 쫓겨난 수녀라는 타이틀은 내가 걸어온 삶의 여정에 놓인 작은 이정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멕시코 출신으로 사과를 따며 생계를 이어온 가정에서 자란 내 친구 루네 산체스는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를 얼마 전 학술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s parte la vida. 삶의 일부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전 인생을 구성하며 의미를 창조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